아멘. 아이고, 그거 하고, 아이고, 스트레칭 하고, 오늘 2023년 방송하면서 인사드리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래. 이제, 앉아서, 아이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8일입니다. 올해 들어서 처음 여러분들에게 아미가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고, 그래고 있나. 엎드려 절했어요, 세배. 올해도 즐거움고 편안하게 행복하고 복 받으세요. 그리고 저희들 방송 잘하겠습니다. 여러분 1월 8일입니다. 음력 12월 17일 병인일 호랑이 날 일요일입니다. 올해도 시작한 지가 많이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오늘 탄생하는 보릿빛 제비꽃입니다. 탄생석은 크롬트로마린이고 1월달 탄생석은 가넷이 되겠습니다. 탄생목은 전나무가 되겠고요. 오늘 일어난 일들입니다. 936년입니다. 신라가 고려에게 항복했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라가 망했다는 얘기입니다. 고려왕이 신라가 항복한다는 서신을 받고 신라로 서신을 보내게 됩니다. 왕이 모든 신하를 거느리고 왕도에 출발하니 아름답게 장식한 그 마차와 보석으로 칠한 말들이 30리 길의 연이었다고 합니다. 개경 송도에 들어가니 고려왕이 교회에 나와 맞이했고요. 장녀 낙랑공주를 아내로 삼게 했습니다. 신라국을 경주군으로 만들었고요. 음식을 하사했고 신라가 백조 박흑개세로부터 태조 박흑개세로부터 이어 이르기까지 박씨는 10왕이 나왔고 석씨는 8왕, 김씨는 38왕이니 모두 합해서 신라 때는 56왕이 거느렸으며 무려 992년 만에 망하고 고려에게 항복을 하게 됐습니다. 1932년도 일어났던 이봉창 의사입니다. 1900년 8월 10일 날 태어나 1932년 10월 10일 현장에 이슬로 사라진 독립운동가이십니다. 일본으로 건너가 상인동으로 활동하다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있는 중화민국 장취성 상하이로 건너가 한인 애국단 단원이 됩니다. 1932년 1월 8일 이봉창은 도쿄 교회에서 관병식을 마치고 돌아가던 히로히토 천황을 겨냥해 시쿠라문드 부관에서 수리탄 1개를 던졌습니다. 말이 다치고 마차가 손상되고 일본 교관 대두 2명이 부상했으나 히로히토는 다치지 않아 거사는 실패하고 그는 그 자리에서 체포됐습니다. 체포 직후 그는 처음에는 김구가 누군지 모른다고 일관하다가 뒤에 김구의 존재를 시인하고 그의 지시를 받았음을 진술했다고 합니다. 그는 곧 도쿄 경찰서의 형법 제73조 위반 혐의로 구금됐다가 곧 도요타마 형무소로 이감됐으며 도요타마 형무소의 수감 상태에서 그는 1월 8일 경시청에서 재판을 받고 6월 도쿄 지방재판소에서 재판을 받은 뒤 대법원에서 최종 선고를 받았습니다. 형무소의 수감 중 그는 불교 서적을 많이 읽었다고 합니다. 1932년 9월 16일 도쿄 대법원은 사건에 대해 1차 공판을 하고 1932년 9월 30일 오전 9시 350여 명의 경찰이 겹겹이 둘러싼 가운데 이봉창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비밀 재판을 통해 사형 선고를 받고 1932년 10월 10일에 이치가야 형무소에서 교수형이 집행됐습니다. 당시 미혼으로 처자식은 없었고 당시 그의 나이는 향년 32세였던 것입니다. 생일 맞는 분 한번 보겠습니다.
1921년 1월 8일 날 태어난 김영환 공군 군인입니다. 이 군인이 없었으면 지금 해인사에 8만 대장경도 없습니다. 해인사와 8만 대장경을 지킨 위대한 군인이 되겠습니다. 1954년 3월 4일 순직한 공군 군인 겸 정치인으로 대한민국 육군 및 공군의 창설자입니다. 일본 제국 시쿠카 지방 도쿠시마 출신으로 최종 계급은 대한민국 공군 준장입니다. 백부는 김기원이고 아버지는 김준원이며 형은 김정렬입니다. 6.25 전쟁 당시 대령했던 김영환은 지리산 일대의 빨지산 잔당 토벌 명령을 받아 F-51D 전투기를 몰고 편대원들과 출격, 미군기가 떨어뜨린 연막탄을 보고 폭격을 개시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바로 해인사였기에 전시 상황에서 명령 불복종에 따른 즉결 처분을 각오하면서 황명해 편대원들에게 폭격을 불허하고 기관총으로 위협 사격을 가해 쫓아내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 덕분에 합천 해인사와 장경 판정과 8만 대장경이 각각 세계 기록 유산 및 세계 유산으로 남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김영환의 명령 불복종에 대노한 이승만은 김영환에게 항의를 하였고 즉결 처분 당할 위기에 처했지만 배석하고 있던 공군 참모총장 김정렬, 그때 김영환의 형이었습니다. 8만 대장경의 중요성과 그간의 공적을 역설하여 즉결 처분은 모면했다고 합니다. 2010년에야 문화유산을 지켰던 공로가 인정되어 고인에게 무공훈장이 아닌 문화훈장 중 최고 등급인 금관문화훈장이 추서됐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늦게 됐느냐고 하면은요, 다른 어떤 사람이 자기가 해인사와 대장경을 지켰다고 보고를 했답니다. 근데 실질적인 그 조사가 오랜 시간을 지나다가 바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 전에 자기가 주장했던 사람은 허구였던 사람입니다. 이후 준장으로 진급했고 1954년 3월 4일에 행사 참석차 강릉으로 비행기를 몰고 가던 중 악천후로 동해시 인근 상공에서 비행기가 추락하면서 순직했습니다. 정확히는 실종됐으나 시신을 수집 못하고 순직 처리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변호사입니다. 1955년생 전원책 변호사입니다. 변호사이자 등단한 시인이기도 하고요. 중령으로 예편한 장고 출신입니다. 대중들에겐 보수논객으로 유명하죠. JTBC 썰전을 비롯해 여러 TV 토론에서 보수 패널로 출연해 전거성 올 단두대라는 별명과 함께 많은 인기를 얻었습니다. 전원책은 1955년 1월 8일에 울산시 남구 여전동에서 아버지 전성학과 어머니 김태선 사이에서 이남 이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고 합니다. 1977년 2월 100만원 원고료로 한국문학신인상 연작시 동해 단장으로 수장하면서 문단에 등단하게 됩니다. 1979년에 경희대 법대를 졸업하고 1980년 제4회 군 법무관 임용 시험에 합격하면서 사법 연수를 마치고 1981년부터 육군 장기복무 군 법무관으로 10년 6개월을 복무하면서 육군 중령으로 전역하게 됩니다. 제8군단에서 근무할 당시 고향 후배인 현 국민의힘 의원인 김기현과 법무참모부에서 3년간 군 생활을 같이 하며 서로 호형호재할 정도로 각별한 인연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16년부터 17년까지 JTBC의 썰전에서 일부 정치평론 시간에
보수 진영을 대변하는 역할로서 유시민, 김구라와 함께 출연했습니다. 이후 2017년 12월까지 TV조선에 입사하여 저녁 뉴스를 담당하다가 사임하고 2018년부터는 강적들에서 보수 진영을 대변하는 평론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전원책 변호사의 동거동락을 같이 한 반려견 불해가 있었습니다. 2017년 7월 불해가 무지개의 다리를 건넜다고 하는데 본인이 유튜브에 추모시를 직접 써서 올렸고요. 일주일 동안 추모하기 위해서 유튜브도 휴방하였다고 합니다. 지금은 다른 친구가 한 가족이 되어 불해의 자리를 메웠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1960년 12월 10일 경상북도 울진군 울지읍 음남리 출생이고 판사 출신 정치인입니다. 주호영 씨입니다. 제17, 18, 19, 20, 21대 국회의원이었고요. 1982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20년 동안 판사로 재직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장으로 재직 중이던 1998년 3월 11일에는 중앙선을 침범한 자동차와의 충돌로 인해 두개골이 골절되는 중상을 당해 13시간에 걸친 대수술 끝에 생존했다고 합니다. 2004년 17대 총선에서 당선되면서 국회의원 활동을 시작했고요. 2021년 10월에는 윤석열 경선 후보를 지지 선언했고 선대위원장을 맡았습니다. 제4대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취임하면서 원내대표직에서 퇴임한 지 1년 4개월 만에 당 원내대표로 복귀하게 됐습니다. 종교는 불교로서 불명이 지우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배우입니다. 박진희 씨입니다. 1978년 1월 8일 전라남도 해남군 출신 배우입니다. 1980년대 악역 시절에는 MBC 합창단으로 활동하여 만화 주제가나 어린이 드라마 주제곡을 불렀습니다. 성인이 된 후에는 1996년 한국방송공사 청소년 드라마 스타트로 데뷔를 했고 1998년 영화 여고괴담에서 그늘진 우등생 소영 역을 맡아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후 TV 드라마와 영화를 오가면서 활동을 하고요. 초기에는 광고 모델로 보여진 섹스한 이미지도 강했으나 궁녀, 쩐의 전쟁 등 최근작에는 정의롭고 바른 이미지의 역할을 많이 맡아 하고 있습니다. 2014년 박상준과 결혼하여 딸 박연서와 아들 박연준을 두고 알콩달콩 잘 지내고 있습니다. 1984년 1월 8일 날 태어난 사람입니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최고 지도자로 지내는 김정은 씨입니다. 1984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너무 기네. 그냥 북한 국방위원장 겸 수반 김정일과 무영수 출신 네 번째 부인 고영희 사이에서 차남으로 태어났다고 합니다. 친형 김정철이가 있고요. 여동생으로는 김여정이가 있습니다. 그 밖에 동복 누나 김혜경, 동복형 김정남, 동복누이 김설숭, 김춘송, 출생 장소는 강원도 원산시에 위치한 김정일의 별장 602호 초대소에서 태어났다는 설이 가장 유력하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전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붙여준 별명 로켓맨이 딱 들어맞는 행동을 요즘 연일 저지르고 있습니다. 소방서에서 유포되는 표가 있습니다. 꺼진 불도 다시 보자가 있듯이 우리는 머리맡에 항상 불을 두고 있는 것과 같으니 항상 경계해야 될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지도자는 매년 5년마다 바뀌어 대북 정책의 일관성이 좀 부족합니다만 북한은 영구 집권
사건이니 우리는 이 점을 아주 유의해서 생각해야 될 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사람이 세상에 누릴 수 있는 기간이 100여 년, 그간 많은 희노애락이 공존하는데 이 개개인의 희노애락의 행복은 내가 어디서 태어났으며 어떤 지도자를 만나느냐에 따라 천태만상입니다. 북한의 지도자 김정은 씨도 마음 활짝 열고 대승적 차원에서 살생 무기를 절제하고 인민의 인권과 세계적 평화의 한 지붕 한 가족이 되도록 개방해야 될 것입니다. 당신은 평화적인 지도자로서 전환하면 전 세계적으로 제일 빠른 시일 내 노벨 평화상을 받는 지도자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오늘이라도 남북 통일을 선언한다든가 나이는 민주주의로 국가를 운영하겠다고 선언을 하게 되면은 그 해는 아마 세계적인 노벨 평화상 대상자가 안 되겠습니까? 우리는 언젠가 한 줌의 흙이 됩니다. 이 점 생각하시고 젊은 혈기 누르시고 전 국민을 위하고 인민을 위하는 대승적인 행동을 전해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길 맞는 분 한번 보겠습니다. 2013년도입니다. 우리가 보는 마켓을 가면 많이 봅니다. 풀무원, 예. 콩나물도 있고요. 두부도 있습니다. 저희도 풀무원, 콩나물, 두부 오늘 또 사왔습니다. 누가 만들었느냐? 원경선 씨가 창업자입니다. 1914년 평안북도 중화군에서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16살 되던 해 부친을 잇고 농군의 길로 들어섭니다. 일제강점기에는 성공한 청년 농장주였고 해방 후에는 건설 사업으로 큰 돈을 벌기도 했습니다. 그가 이웃과 더불어 사는 새로운 삶의 방식을 택한 것은 한국 전쟁 중 몇 차례 죽을 고비를 넘기고 큰 아들을 병으로 일금으로써 잃어버리면서부터라고 합니다. 불혹을 넘긴 1955년 경기도 부천의 황무지 1만 평을 개간해서 풀무원 농장을 마련하고 오갈 데 없는 이들을 위해 공동체 운영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쇠가 대장간의 풀무지를 통해 철가구를 거듭나듯이 농장 식구들이 세상에 풀무 있는 사람이 되게 하겠다는 뜻에서 농장 이름을 풀무원이라고 지었다고 합니다. 초창기에는 농장 구성원의 절반이 고아와 떠돌이 불황자였는데 원 원장은 오래전에 성경과 교양 교육을 하고 오후에는 영농 기술이나 양계법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슬하의 7남매도 농장 식구들과 한 방에서 자고 한솥밥을 먹게 했으며 농사일과 허드렛 일도 똑같이 시켰다고 합니다. 화학 비료와 농약으로 생명을 파괴하는 농사를 짓지 않겠다고 결심한 원 원장은 1976년 경기도 양주로 풀무원 농장을 옮겨 유기농을 시작했습니다. 국내 최초의 유기농 단체인 정농회를 만든 것도 이때였습니다. 2004년부터는 충북 괴산군 청전면에 새로 일군 풀무원 농장으로 거처를 옮기고 농장 근처에 평화원이라는 공동체를 세워 생명 존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데 남은 일생을 바쳤습니다. 연 매출 1조 5천억 원이 넘는 중견 식품 기업으로 성장한 풀무원은 원 원장의 장남인 원혜영 의원이 민주통합당 의원입니다. 1981년 서울 압구정동에 문을 연 풀무원 농장 무공해 농산물 직판장이라는 작은 채소 가게에서 출발하게 됐습니다. 당시 유신 반대 투쟁으로 복역한 뒤 생계가 막막했던 원 의원은 이 가게에서 아버지가 재기배한 유기농 농산물을 팔았고 콩나물과 두부로 품목을 넓히면서 3년 뒤 주식회사 풀무원 식품을 설립하게 됐습니다. 현재 풀무원 운영은 남성우 풀무원 홀딩스 총괄 사장이 맡고 있습니다.
남 사장은 원 의원의 친구로서 동업을 하다가 1987년 원 의원이 정치 입문을 계기로 경영권을 넘겨받았다고 합니다. 풀무원 창업자인 원 의원은 1996년 자신의 회사 지분을 모두 기부해 장학재단을 설치했습니다. 풀무원은 충북 괴산의 연수원 로하스 아카데미의 기념관을 설립해 고인의 뜻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한국 유기농의 아버지 원경선 원장이 2013년 1월 8일 오전 1시 49분 경기도 부천 순천향대병원에서 노환으로 별세했습니다. 향년 99세였습니다. 오늘 또 남은 시간 알뜰살뜰한 여러분들의 좋고 행복한 시간 쌓는 시간 되시고요. 건강한 모습으로 내일 또한 다시 여러분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미야 인사해야지. 여러분 올해 행복하세요. 건강하십시오.